안녕하십니까, 팟솔라 어루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편집, 무자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트로 음악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어루 액세서리 종류하고 사용 효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진행 순서는 이래요. 자, 첫 번째 미세조율기, 두 번째 제음천, 세 번째 미끄럼 방지 패드, 네 번째 금통 보호 테이프, 다섯 번째 보호금마, 여섯 번째 현오일, 일곱 번째 야금기, 여덟 번째 천근, 실천근하고 금속천근, 아홉 번째 현덮개, 열 번째 스탠딩 연주 받침대, 11번째 금마.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 어루 액세서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거고, 또 어떤 거를 사야 할지, 또 실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미세조율기,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그런 영상들 보시면은 뭐 어루에 대한 명칭 안내, 금축으로 조절하고 미세조율기로 음정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일단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여기에다가 튜너, 음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 음을 하나 치게 되면은 조율이 안 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음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세조율기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는 제 메인 악기인데,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록색으로 불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큰 금축, 여기 있는 거를 돌려서 음정을 조정하게 되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큰 음정이 금방금방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현에 달아놓은 미세조율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계속 키면서 음정을 조정해 볼게요. 내연입니다. 다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미세조율기를 통해서 작은 음정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루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잠깐 치우고, 미세조율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현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빨이 하나씩 맞물려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얘를 톱니를 위아래로 돌려서 조정해서 현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음정을 조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루의 뭐 필수적인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음천. 제음천 같은 경우는 이 악기의 현 그리고 금마 있는 부분,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제음천이라고 말하는 패드가 있는데, 얘는 천을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끼워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어루를 처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거나 그러시면 대부분 여기에 우리 화장할 때 사용하는 라텍스 같은 스펀지가 하나 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여기 어루 가죽에 있는 색을 그 스펀지가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스펀지를 딱 빼시면은 그 스펀지 모양으로 탈색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은 이제 농담말로 두부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스펀지가 하얀 스펀지가 점점 마르면서 노랗게 변해요. 그 나중에는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 우리 마라탕에 들어있는 두부처럼 이쪽 내 귀퉁이가 노랗게 변하면서 정말 두부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막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다 부서져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스펀지는 성능은 좋지만 잘 끼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런 제음천이라는 걸로 이 브릿지 뒤쪽, 금마 뒤쪽에서 일어나는 어루에 대한 소음 자체, 잡음 자체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 어루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얘를 뭐 핑크색으로 교체한다든지 빨간색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음천은 접는 방식, 제음천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 제 제음천 가방이거든요. 제음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원래 제음천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말아서 어떤 두께로 몇 겹을 만들어서 금마에 가까운 부분을 어떻게 접어주고 뒤에 슬로핑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접어주느냐에 따라서 잡음이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음색을 만들 때도 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소재별로 다 달라요. 두께감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고, 이거는 결국 내 어루하고 맞는 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음천에는 정답이 없어요. 대신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제음천이라고 말하는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천이나 말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음천은 아무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음천은 악기에 있는 잡음을 줄여주는 패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미끄럼 방지 패드. 얘는 뭐 하는 거냐면요, 원래 악기 처음 사시면은 여기 있는 이 금통 나무 있죠. 이 나무가 되게 미끌미끌해요. 뭐 송진을 묻으면 좀 뻑뻑해지긴 하지만, 얘가 내 허벅지 위에다가 왼쪽에다 올려놓고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현의 마찰에 의해서 악기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돌거든요. 물론 어루를 잘 켜시는 분들 중에는 밑에 있는 가죽 받침대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주자분들 계세요. 근데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고정이 안 되고 자꾸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가죽 받침대, 얘는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 금탁 사이즈 밑에 맞춰서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밑에는 흔히 말하는 스웨이드라고 말하는 재질이고요. 옛날 어른들은 세무라 그러죠. 그 세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붙여놓으면은 내 허벅지에 놓아도 악기가 옆으로 돌지가 않아요. 훨씬 더 차분하게 악기의 안정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경우도 되게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악기에는 이제 다음 거 금통 보호 테이프. 이 악기에는 금통 보호 테이프가 없어요. 안 붙여놓은 상태예요. 얘는 제 연습 악기거든요. 뭐 이제 메인 악기를 꺼내서 연습하기는 조금 그럴 때 이제 꺼내서 잠깐 노는 그런 용도의 악기인데, 얘는 제가 안 붙여놨어요. 금통 보호 테이프는 여기에다가 이런 하얀색 반창고를 바르는 건데, 제 메인 악기에는 금통 테이프가 발라져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금통 테이프가 발라져 있죠. 그래서 이 금통 테이프 역할이 뭐 하는 거냐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금통 보호 테이프 꼭 붙여야 되나요? 뭐 붙이는 순간 싸구려로 변하는 느낌이에요. 어루가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색깔은 없나요? 다른 무늬들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금통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의료용 테이프가 아니고 어루 전용으로 나오는 금통 테이프, 약간 면 반창고랑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어루 전용 금통에만 붙이는 테이프인데, 일반 반창고를 면 반창고를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거를 띨 때 이 나무, 이 금통에 붙어 있는 나무 쪽 있죠? 이쪽 그 약간 코팅되어 있는 클리어층이 찢어져서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필요 이상의 강도로 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다 벗겨져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통이 망가져요. 손상돼요. 이 겉에 케이스 자체가. 그래서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테이프만 붙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해요. 무늬가 있거나. 근데 여기 있는 이 재질의 마찰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너무 미끄럽거나 아니면 두 겹짜리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활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약간 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들이 녹는 경우, 열 때문에, 마찰 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활에 들러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바로 소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음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상한 거 붙이는 걸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통 테이프만 붙이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운동할 때 쓰는 키네시오 테이프 붙이거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이미 내 악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상한 짓은 선배들이 거진 다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어 있는 것들만 가급적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건 금통 테이프. 그리고 얘 역할은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 가죽 말고 이 플라스틱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가드. 얘가 이제 활대가 여기를 직접적으로 지나가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뜯으면은 안에 가죽이에요. 뱀 가죽. 그래서 여기 뱀 가죽이 직접적으로 닳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가드 역할이고요. 얘는 소재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을 거북이 등껍질을 잘라서 이 모양대로 잘라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늬 보면은 거북이 등껍질이랑 되게 비슷한 무늬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거북이 등껍질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공산품이 잘 나와서 플라스틱으로 붙이게 되고요. 간혹 사용하시다가 얘도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붙이시거나 새 거를 붙이실 때, 이 가드를 붙이실 때 얘도 결국은 닳아서 교체하는 소모품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에폭시를 사용하시거나 뗄 수 없는 본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띄어서 교체해야 돼요. 만약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붙였다가 나중에 뒤에 있는 뱀가죽까지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손상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본드는 최소량을 사용하시고 적당한 강도로 붙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뭐 적당한 건 돼지 본드 살짝 바르시거나 아니면은 순간접착제 부분 조금 바르셔서 나중에 탈거하더라도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호금막. 자, 우리가 악기를 사용할 때 악기를 가만 놔두게 되면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현을 풀어서 현에 있는 장력을 없앤 상태에서 보관을 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악기를 자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보호금마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보호금마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습니다. 납작한 거에 튀어나와 있는 거. 얘는 용도가 뭐냐면은요, 이 현에 있는 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마를 통해서, 금마 부품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죠. 그래서 얘가 계속 놔두게 되면은 가죽이 한 2-3년 정도 지나면은 주저앉아요. 이렇게 함몰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평면인데 오래 방치된 어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가 많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술이 들어오는 어루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장력이 사피, 금피에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이 보호금마를 이용해서 이 사이에 끼워주게 돼요. 자, 이렇게 끼워두면은 이 장력을 이 나무가 대신 받고 있죠. 대신 조심하실 게 이 바깥쪽 부분은 나무고요. 이 안에는 가죽이죠. 이 바깥쪽 틀은 금통 부분은 나무겠죠.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쳐지게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 끝 꽂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죽을 눌러서 같이 누르신다든지 이러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양쪽 귀퉁이 부분이 같이 걸쳐지게끔 굴려서 넣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다른 보호금마들, 다른 모양으로 생긴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을 든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현을 살짝 손가락으로 드신 다음에 얘를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금마를 쓰는 이유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가죽을 보호하고 가죽이 그동안 쉴 수 있도록, 탄성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현오일. 현오일은 송진 때문에 우리가 활에다 송진을 발라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잖아요. 그 송진이 이 현에 묻어서 끈적끈적해지게 되면 나중에 연주할 때 움직이는 환바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꺼끌거리거나 환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하다 보면 이런 연주도 있고 이렇게 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기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많이 현에 송진이 묻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악기 물티슈로 절대 닦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현은 금속이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물티슈로 닦으면 녹이 엄청 빨리 쓸어요. 그 나무들도 물티슈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송진을 제거할 수 있는 전용 오일로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현 오일은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현 오일 같은 경우는 안에 열면은 안에 도장처럼 생긴 이런 게 있어요. 이 현 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 다음에 악기 닦는 융 가지고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되게 부드럽고 맨들맨들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현도 수명도 오래 쓸 수 있고 연주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이 현 오일을 바르실 때 이 활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한 3cm 정도, 이 정도는 오일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일 바른 다음에 거기다 활을 끼게 되면은 활털에 오일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송진도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활이 망가지거나 이 성능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한 3cm 정도까지는 현 오일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현 오일은 이 위로만 바르시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은 야금기입니다. 자, 야금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악기를 활을 지나가서 연주하게 되죠. 야금기는 이렇게 생긴 클립인데요. 어루 전용입니다. 뭐 가끔 해금에서도 어루 클립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것도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줄어드는 뮤트되는 효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이 동 재질로 되어 있는 고급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소리 줄이는 데 효과가 좋아요. 이 금마 있는 부분에다가 금마에 보시면 위아래 구멍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야금기 클립을 물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더라도 소리가 상당히 뮤트됩니다. 실제로 소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냐면요, 제 악기에 한번 껴볼게요. 자, 일반 야금기 안 꼈을 때입니다. 자, 야금기 껴볼게요. 다시 야금기 제거. 다시 이제 원래대로 소리가 나죠. 야금기라는 부품은 이렇게 소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사시거나 아니면 밤에 연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라면 야금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야금기는 만약에 이런 제가 사용하는 연습악기 같은 경우는 맘대로 물려서 써도 되는데 내 메인 악기라든지 정말 좋은 악기다 그러면은 야금기를 가급적 최대한 안 물리시는 게 좋아요. 야금기를 물리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진동값이 아니고 조금 낮은 진동값에 이상한 진동이 오기 때문에 악기는 그 진동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요. 메모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동이 악기가 먹먹해지거나 음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정도 끼는 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루 학원에 갔는데 그때만 빼고 집에서 맨날 이거 끼고 있다든지 그러면 악기 소리 되게 답답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야금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천근. 천근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고정천근, 금속천근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천근.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이 부품이 천근인데 이 천근은 지금 금속천근이에요. 이 금속천근은 장점이 드라이버로 여기다 피스를 박아 놓기 때문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음색이 되게 또렷하고 클리어하고 약간 맑아요. 선예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금속천근이 아니고 실천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 실이나 감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감는 전용실이 따로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악기에 사용하는 명주실이라는 건데, 명주실도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루에 맞는 두께를 사용해야 돼요. 아무 명주실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얘로 여기다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서 매듭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실로 되어 있는 천근을 사용하시는 악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처음 사면은 열은 다 실천근이 처음에는 감아져 있어요. 그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 이렇게 금속 천근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금속 천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선예하고 맑은 게 장점이고, 실천근을 쓰게 되면은 장점이 소리가 좀 더 푸근하고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몽글몽글 약간 이용이용 하는 그런 부드러운 끄듬 처리들, 그런 것들이 되게 부드러운 게 매력이에요. 근데 단점은 실천근 같은 경우에 실을 뭐 6가닥, 7가닥 이런 식으로 여기 뭉쳐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얘가 밀면 밀려요. 제가 이렇게 당기면 내려가고요, 당기면 올라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음정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래로 내리면 음정이 전체적으로 피치가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 막 피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음정이 불안해지고, 연주할 때도 좀 자주 틀어지기는 해요, 조율이. 고정천근에 비해서 실천근이 확실히 조율이 안정적이진 못합니다. 조금 더 잘 떨어지는 피치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정천근이랑 실천근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귀찮은 것도 있고 해서 고정천근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현덮개. 현덮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악기를 보관할 때, 자, 연주하고 연습을 하고요, 사용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금하고 비슷하게 팔을 세워서 여기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악기를 케이스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있는 송진가루가 현에 쭉 묻게 되겠죠. 그러면 현이 또 끈적거리거나 현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연주 악기가 성능이 저하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는 거냐면은, 자, 이거는 판매하는 현 커버라는 거예요. 이 현 커버는 뭐냐면은요, 이 금축 부분에다가 현 커버 벌어지는 부분을 안쪽을 끼워주고요, 현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꽂은 상태에서 활대를 위에다가 말아서 넣어주게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현하고 활하고 서로 분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시간 보관을 해도 현에 송진이 묻는 일이 없어서 악기를 좀 더 수월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덮개가 따로 구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뭐 이런 천 같은 거 아니면 스카프 같은 걸 둘둘 말아서 마른 다음에 그 다음 끼워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뭐 편의성이라든지 예쁜 것 때문에 저 현 커버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다음 자, 2개 남았네요. 다음 스탠딩 연주 받침대. 스탠딩 연주 받침대는 뭐냐면은, 유튜브 보면은 허리에다가 차고 이렇게 어루 스탠딩으로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허리에 어떻게 고정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세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커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의 물건은 이렇게 생겼고, 끝에 걸쇠가 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셨을 때 내 어루에 안 맞더라도 약간은 세게 왔다 갔다 하면 약간은 유격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내 어루에 맞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곳에다가 벨트를 꽂는 거예요. 뭐 정 안 되면은 허리에다 끈을 차시고 끈을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부분에다가 내 악기 금탁 밑에 부분을 이렇게 껴줘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악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벨트를 끼워지게 되면은 악기는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죠. 허리에 가끔 차고 연주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어떻게 고정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끈으로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셔더라도 이 금탁 사이에다가 끈을 넣어서
허리에 차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악기가 떨어지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끈보다는 제대로 된 튼튼한 벨트를 사용하시고 이 스탠딩 연주 받침대를 꽂은 상태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걸, 연습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탠딩 연주 받침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연주가 어려워져요. 안정성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루는 앉아있을 때 가장 연주하기 편안한 악기고요. 스탠딩 어루 받침대는 조금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오늘 뭔가 지금 되게 분주하고 많습니다. 자, 마지막 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마는 현악기에서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이 현 사이에 들어가는 브릿지라고 하는 부품 있죠. 그 브릿지하고 똑같은 애인데, 어루는 이 올림판이 나무가 아니고 가죽이기 때문에 브릿지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어루활을 사용하는 숙련도에 따라서 보통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이를 좁게 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이 금마의 이빨하고 이빨 사이가 현 꽂아져 있는 부분,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끼는 건데, 이 홈하고 홈 사이가 일반적으로는 5.5mm예요. 근데 연주를 좀 잘하시는 분이다 그럼 뭐 4.7에서 4.8까지 쪼이기도 해요. 아주 초보 같은 경우는 보통은 5.5를 사용하게 되고, 너무 활질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5.7에서 5.8짜리도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걸 우리가 골라서 사용할 수는 없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5.5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금마를 제작하고 깎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품을 제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간격을 제가 조정해서 맞춰드리거나 사용하기도 해요. 개인 성향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금마 같은 경우는 사실 금마 얘기만 해도 유튜브를 밤새서 라이브를 해도 모자랄 만큼 금마는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왜냐면 음색을 바꿔주기도 하고 악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 그러니까 얘가 진동을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가장 첫 번째 진동을 해석해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성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소리가 나고, 그런 것처럼 이 금마 목재의 크기, 밀도, 그리고 이제 사이즈, 그리고 높이라든지, 그리고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구멍 크기, 홀 크기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나무 목재를 성질을 두 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경우는 나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복합마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악기 목재에 따라서 좀 궁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거는 특히 혼자 건드리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보통 어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음색을, 금마를 조정해서 소리를 잡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래 이것저것 바꿔보니까 뭔가 소리가 바뀌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내 취향이 어떤 거지? 라고 하기에는 어루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게 올바른 소리인지를 구분하는, 이 청각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신 다음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구분하는 소리가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단순히 취향만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마를 꼈는데 위쪽, 상바위 쪽에서는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이쪽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리가 더 많이 안 나거나 진동을 못 받아주거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꾸 하모닉스, 새는 소리가 나버리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금마 같은 경우는 어루가 아주 숙달된 사람하고 같이 세팅을 맞추면서 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미세조율기, 제음천, 미끄럼 방지 패드, 금통보호 테이프, 보호금마, 현오일, 야금기, 천근, 현덮개, 스탠딩 연주 받침대, 금마, 이렇게 해서 어루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스타를 통해서도 상관없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친절한 어루 도우미 파솔라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